안녕하세요. 점심 맛있게 먹고 출발하는 주식 성공 백서. 오늘도 든든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입니다. 오늘 양시장은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0.76% 상승하고 있고요. 2,466선 지나가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55% 상승하며 70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시장은 장 시작부터 상승해주더니 이 상승폭도 점점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섹터 살펴보시면 오늘도 AI 강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책주로 엮어진 웹툰주도 일제히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외에도 방산, 자동차, 부품, 로봇까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의 조정 이후 다시 상승해주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그 시장 안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만큼 내 종목은 어떻게 대비할까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그 시장에 대한 노하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 테고요. 방송 말미에는 대망의 히든 종목까지 준비해주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오늘도 히든 종목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성공 백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 도와주실 전문가님 모셔봐야겠죠? 전석 전문가님을 소개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만에 뵙는데 네. 지난 시장 보면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좀 저조한 흐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간밤에도 좀 크게 흔들렸는데 네. 그에 비해서 우리 시장은 네. 선방해주고 있는 것처럼 네. 보이고 있어요. 시총 1, 2인 3전 소폭 올라주고 있고 하이닉스는 보합권에서 네.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우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 앵커님에게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요즘 미국에서 이제 계속 노이즈가 있잖아요. 트럼프가 그쵸. 뭐 어떤 행정 명령을 했다, 뭐 중국에다가 반도체 수출 규제한다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이런 뉴스를 들으시면 들을수록 처음에 그 관세를 중국에다 100% 했을 네. 때 그런 충격이랑 네. 지금의 우리가 트럼프가 말하는 거 충격이랑 했을 때 어떻게 충격의 강도가 어떠신 것 같아요? 사실 현저히 좀 줄어든 것 그죠. 같아요. 처음에는 예. 이게 맞나 싶을 예, 정도로 예. 다시 봤는데 예. 이제는 뭐 또 그러네 네, 또 싶기도 그러네. 하고. 그래서,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처음에 이제 그 관세에 대한 그런 천명을 했었을 적에 특히 이제 상호 관세 25%를 부과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중국 쪽에다는 이제 125%인가요? 하도 숫자가 많아서 헷갈려요. 134%인가 아무튼 그런 발표를 했었을 적에 처음에는 시장 투자자들이 패닉이 왔었죠. 정말 이러다가 경제 대공황 가는 게 아닌가 그러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속된 말로 너는 지져라 나는 내가 길을 간다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환율 부분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 수급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시황을 볼 때는 항상 환율이거든요. 환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환율은 리스크의 크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환율이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는 게 보십니까, 여러분들? 그 전에 그 환율이 죄송합니다. 1486.7원을 갔었을 적에 이때가 그때거든요. 이때 막 지구가 뭐 멸망하는 것 같고 이제 대한민국 경제 끝나는 것 같고 난리가 났었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1486.7원을 넘으려면은 무슨 위기가 와야 된다? 예, 리먼과 같은 대공황 같은 위기가 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오지 않았죠. 그래서 환율은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르게 말해서 시장은 안정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시장을 이제 안정화시키는 주체는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죠. 어쨌든 외국인이든 기관 투자자든 지금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되게 이제 좋은 의미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익숙한 공포는 공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처음에 딱 왔었을 적에는 이게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그런 불확실성이 되게 크기 때문에 변덕폭이 큰데 이러한 그 불확실성이 계속 반복되면 누적이 되다 보면은 그런 변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수로 유지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그 시장의 상수는 뭐냐면은 더 이상 환율은 저기면 정고점을 향해 올라가지 않고 그러니까 1,500원대로 가기는 힘들고 또 하나의 상수는 뭐냐면은 이제 외국인은 어쨌든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 전기전자 업종에서 매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괜찮은 업종들, 성장성이 좋은 업종들은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게 지금의 이 시장의 흐름이고 상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나 차례차례 좀 보여드리면은 자 지금 이제 보시는 거는 일별 투자자 매매 현황입니다. 제가 이거를 지난 한 달간으로 보지 않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월요일서부터 지금까지의 그 흐름을 좀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은 지금까지 약 매도를 좀 하고 있죠. 1조 원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4월 14일서부터 지금까지 1조 원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근데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매수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지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대비 매수의 규모가 크지 않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4월 14일서부터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봤을 때 약 1조 정도를 매도를 하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약 3,400억 정도를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도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지수가 힘이 있지가 않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좀 답답한 모습입니다. 예. 그렇지만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에는 얘기는 뭐냐면 전저점을 뚫는 그런 급락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좀 돈의 흐름을 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돈의 흐름을 추적해 보면 이것도 똑같이 4월 17일까지 4월 17일서부터 오늘까지 아니 4월 14일이죠. 4월 14일서부터 오늘까지 외국인들의 그 돈의 흐름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의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팔고 있냐면 전기전자 업종을 팔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팔고 있고요. 운송장비 부품을 팔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기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기전자 업종과 운송장비 업종을 팔다 보니까 시가총액 거의 한 40에서 50% 육박하는 그런 두 섹터를 팔다 보니까 시장은 크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죠. 그런데 역시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지수방을 하고 있는데 전기전자 업종은 굉장히 소액 매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운송장비 쪽에서는 외국인과 비슷한 규모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역시 시장이 이제 크게 올라가지 못하죠. 왜냐면은 운송장비라든가 전기전자 업종에 기관 투자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의 흐름이 좀 그러니까 세게 올라가지 못한다고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관점을 딱 틀어가지고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업종, 운송장비 업종을 매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하고 있는 업종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면은 투자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요, 외국인과 기관 매매 상위 조합인데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기에 이제 이쪽이 외국인입니다. 이쪽이 이제 크게 좀 써요. 이게 외인이고요. 이쪽이 기관이거든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은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섹터를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D 현대만리 솔루션 기자재 쪽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LIG 넥슨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쪽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의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SK텔레콤이나 한국전력 이건 뭘까요? 경기 방어주 쪽으로 지금 돈이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기 방어주, 경기 방어 쪽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저 밑에 보면 기존 주도주 중에서는 뭐 하나원션,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조선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선주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크게 한 1위서부터 시작해서 한 20위권 안에 있는 것들을 쭉 보면은 돈의 흐름이 어디로 들어오냐면은 기존 주도주 업종대로 돈이 들어오고 있죠. 자, 방산주 기존 주도 업종이죠. 그다음에 조선주도 기존이죠. 그다음에 주도주고 그다음에 현대만리 솔루션도 기존 주도 업종입니다. 조선기자재. 그다음에 하나가 추가된 게 이제 경기방어주가 이제 추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들이 어떤 흐름을 보실 때는 이러한 돈의 흐름, 이렇게 플로우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한 김에 좀 기관 투자들도 좀 할까요? 기관 투자들의 지금 매수하는 종목보다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쪽에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H 현대일렉트릭, 자 이건 전력 설비주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방어주는 똑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LG 플러스도 경기방어주죠. 그다음에 조선주들 좀 들어온 모습 보이고 있고요. 하나시스템 방산주 들어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통적인 거는 딱 두 개입니다. 방위 산업 관련주, 그다음에 경기 방어주들이 매수가 쏠리고 있고 하나 좀 그래도 그렇게 강하지 않지만 두 개보다 강하지 않지만 그래도 조선주들이 지금 이제 수급이 들어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해졌죠. 일단은 그 트럼프의 그런 이런 발언들은 점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수보다는 상수로 작용 확률이 크고 그런 와중에 또 외국인들이 지금 집중하는 거는
기존의 주도주들이 지금 다시 매수하고 있다는 거. 방산, 조선, 그다음에 경기방어전 포트폴리오를 담고 있다는 거. 이렇게 큰 흐름을 통해서 이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나는 정책 주도주 위주로 갈래 그랬으면 지금 이재명 관련 정치 테마주 있고 정치 테마주가 있는데, 지금 이재명 관련해서 정책 테마주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좀 낫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치 테마주하고 정치 테마주는 구분이 되는 겁니다. 정치 테마주는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이냐, 회사의 대표가 혹은 회사의 주변 사람이 그 인물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뭐 사돈의 팔촌이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6월 달까지는 정책 테마주 쪽으로 가시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테마주보다는 이 돈의 흐름을 보고 큰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보고 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취향에 맞으시면 이제 제 방송 열심히 보시면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의 말들이 많은 만큼 그 리스크를 한번 걸러봤던 시간이었는데요. 세력들의 수급이 메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외국인과 기관이 담아준 종목들 함께 잘 체크해 보셨길 바랍니다. 전석 전문가님의 노하우는 이렇게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실 수 있는데요. 그만큼 아쉬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하단 참고하셔서 전석 전문가님의 커뮤니티로 매일매일 함께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 성공 백서 제1장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이슈들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내일장에서 바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이 테마와 종목만 쏙쏙 뽑아 오셨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이렇게 주식의 변동성이 클 때가 또 있나 싶은 요즘인데요. 네. 그만큼 요즘 담아주는 종목들 보면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한국전력 또는 통신주들 네. 많이 담아주더라고요. 네. 관련해서 좀 어떤 키워드 만나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매액을 같이 하는 이제 경기 방어주 쪽이 좀 좋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발견이 그냥 경기 방어 쪽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AI 쪽으로 좀 확대하는 성장의 그 뭡니까 추를 옮기고 있는 그런 종목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여담인데, 요즘 그 제가 주식시장을 바라보면은 한 그런 느낌이에요. 만약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연애를 하는데, 야 우리 집에 라면 먹고 갈래? 그래서 이제 라면 먹으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너 여기가 어디라고 하기 얼굴 한데, 그러니까 따귀를 맞는 뭐 그런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다가 날벼락 맞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그냥 급락하다가 갑자기 쭉 하락하더니 갑자기 뭐 말 한마디에 90일 동안 유예한다고 하면 쭉 올라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정신없는 거였는데, 이런 정신없는 장세에서 우리가 좀 중심을 잡고 좀 그래도 잔잔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는 경기 방어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KT입니다. 여러분들 뭐 KT 잘 아시죠? 이제 한국통신도 옛날에 이제 이 그러니까 한국통신 전화기 놔주고 했던 그런 업체인데, 이 한국통신의 그 사업의 그 본질적인 구조를 보면은 지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게 한국통신은 말 그대로 그 개인 유저에게 통신 요금을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신 요금을 받고, 그다음에 기업에다가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래서 그런 수입원을 주로 하는 곳인데, 이런 것들이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역 갈등이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관세랑도 전혀 상관이 없고, 금리 인상, 뭐 금리 인하 이런 것들에도 거의 이제 무풍지대인 그런 종목이 바로 KT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부적 요인에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종목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좀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 방어주 KT를 갖고 왔고, 그다음에 2024년 기준에서 배당이 2,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주 환원도 굉장히 잘하는 종목이고, 그래서 언제서부턴가 이제 KT가 제 눈엔 들어왔었는데, 이거 너무 느린 것 같아 하면 확 올라와 있고, 너무 느린 것 같아 그럼 확 올라와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좀 KT 경기 방어주 쪽에다가 좀 시선을 좀 돌려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KT가 이제 국내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통신 서비스 사업 말고 하는 것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리면, KT하고 MS가 협력해서 만든 AI 클라우드 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태국 자스민 그룹과 협업 중인 현재 언어원 기반 LMN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콜센터 AI 빌드 에너지 시스템도 국내외 B2B 솔루션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통신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통신 서비스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B2B 서비스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AI 관련해 가지고 지금 기존의 어떤 안정적인 캐시카우 위에
또 다른 현금 흐름을 창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KT가 더 이상은 이제 통신 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AI를 접목하게 되면 좀 확장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경기 방어 성격도 있지만 분명히 AI 쪽으로도 성장의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매집비 잠깐 볼게요. 매집비를 제가 이제 구해봤는데 제가 항상 매집비를 구해다 놓고 매집비를 안 보여드린 적이 여러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방송 나오기 전에 매집비를 꼭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일단은 CDB가 있는데요. 이제 CDB가 있는데 이 B는 뭐냐면은 그냥 특정 창구에서 해당 종목을 많이 잡았을 때 그런 등급을 말해요. 그러니까 특정 창구가 어디냐면은 이게 노무라증권입니다, 여러분. 노무라증권에서 굉장히 많이 잡고 있고 신한투자증권에서 잡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창구에서 지금 해당 KT를 매집한 게 2,229억입니다. 2,229억. 그러니까 신한투자증권은 그렇다 쳐도 여러분 길 가다가 노무라증권 보신 적 있나요? 네, 노무라증권 여러분들이 개설하기 쉽지 않은 그런 창구죠. 그런 창구에서 현재 신한증권을 포함해가지고 2,229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종목의 주포는 바로 노무라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예, 제가 이제 앱을 만들었거든요. 제가 앱 만들었고,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면, 자 차트가 또 안 되네요. 잠시만요.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예, 죄송합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꼭 제가 할 때 안 되더라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예, 지금 정배열로 쭉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 지금 이제 KT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정배열로 잘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장의 주도주거든요. 주도주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옆집 싸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에서 뭐 싸우든 지지고 볶든 간에 그냥 나는 내 갈 길을 간다라는 건데 KT는 이런 마이웨이를 지금 몇 년째 이어오고 있냐면요. KT가 계속해서 지금 2023년 중반서부터 계속 정배열로서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흐름에 지금 KT의 지금 흐름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차트가 주는 정보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거래량이 있으면 참 좋은데 현재 이제 거래량은 나오지 않고 이제 흐름으로 파동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이냐면은 자, 지금 이 주가가 움직일 때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건 뭐냐면은 바로 직전의 저점 위에서 반등하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거든요. 직전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인데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직전 저점을 깨지 않고 부단히도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부단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요 살짝 요 앞에 빠졌을 때는 이제 트럼프 관세 이슈 때문에 25% 상관세 매긴다고 했었을 적에 그때 빠졌던 거고 그때를 제외해서 꾸준히 저점을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KT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차트 흐름도 굉장히 좋고 근데 경기 방어주의 성격도 괜찮으며 그다음에 또 AI 쪽에다도 하나의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분들이 매수하기 가장 좋고 안전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썼던 얘기가 있는데 프로 투자자는 정배열에서 매수를 하거든요. 근데 정배열에서 매수하는 그 스킬은 뭐냐면은 기다리는 겁니다. 어떻게 기다리냐면은 자 21선하고 이격이 벌어질 때 이때는 사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 21선하고 이격이 좁아졌을 적에 혹은 21선에서 이제 무너질 수 있죠. 그럼 61선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21선 눌림목, 61선 눌림목 두 번 정도의 이제 매수를 하고 나서 이제 수익 내는 그런 전략이 가장 편하고 쉬운 전략인데 지금 61선까지 마침 가격이 내려왔고 매수 타이밍이 돌아와서 말씀드리고요. 수급까지 한번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 한번 보면은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의 쌍끌이 매집이 아까 들어온 걸 제가 확인했는데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면은 예,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이 지금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죠. 3월 17일서부터 4월 17일까지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난 한 달간 말고 4월 14일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14일서부터 보시면은 이제 기관 투자들이 이제 압도적으로 외국인은 소량 매도를 하고 있지만 기관 투자들이 압도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추세도 괜찮고 수급도 괜찮고 경기 방어도 성격도 좋고 실적도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 확 뛰는 거 아니지만 꾸준히 상승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장세에 KT는 참 여러분들에게 괜찮은 투자인 것 같아서 소개시켜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하루를 키워드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바로 경기 방어주였는데요. 정말 어질어질한 시장에서 든든한 종목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때 바로 필요한 게 KT로 짚어주셨는데요. 통신도 엮여 있지만 AI로 이중 모멘텀도 확실한 종목이니까요. 매집비로 함께 돌려보시며 추적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다음 키워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경기 방어주로 또 대표적인 게 바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바로 식품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이 K푸드로 요즘 SNS 보면 뭐 네. 삼양 불닭도 먹고 만두, 김까지 먹는 네. 모습들 많이 보이는데 또 어떤 키워드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초코파이죠. 정 초코파이죠. 개인적으로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이제 초코파이가 뭐냐면 이제 군대 갔을 때 이제 군대에서 이제 휴식 시간에 먹는 초코파이가 제일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도 야 이렇게 맛있는 거를 왜 그 20년 전에 외국 사람들 먹으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했었는데 이제 오리온이 이제 수출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오리온은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뭐 제품을 판다기보다는 어떻게 시스템을 파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리온이 이렇게 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걸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기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과자를 만약에 판다고 했을 때 공장에서 과자를 이제 만들고 또 유통업체에다 맡기면 그 유통업체가 그걸 가지고 이제 매장에다 깔고 이런 구조였는데 지금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라 제작, 유통, 이제 판매까지 이제 한꺼번에 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성도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오리온의 성장 모멘텀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현지화라는 겁니다. 현지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게 먹어, 너희도 먹어봐 이게 아니라 현지 가가지고 현지 입맛에 맞게끔 제품을 개량을 하는 겁니다. 개량을 하고 그리고 현지 유통 과정을 보고 그거에 맞게끔 이제 판매 루트를 하기 때문에 오리온이 굉장히 그 뭐랄까 타율이 높죠. 해외에서의 그런 성공 타율이 높죠. 그래서 러시아나 뭐 베트남,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초코파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초코파이 가동률이 한 120%가 육박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쌀스낵 시장 점유율 1위에 도전 중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MZ 중심으로 꼬북칩이 되게 인기입니다. 이것들이 다 보면은 그 오리온의 투자 전략이 굉장히 맞아 들어간 거죠. 그냥 여기서 맞고 여기서 히트 쳤다고 해서 만들고 이제 먹어봐라 그게 아니라 거기 가서 현재 입맛에 개조했다는 게 이게 가장 큰 오리온의 그 가장 큰 성공 장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 뉴스 기사에도 나왔는데 뭐 초코파이 더 없나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이제 따라주지 못해서 지금 굉장히 좀 수요를 못 맞추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리온 측에서는 8,300억 들여가지고 지금 투자를 단행했다고 합니다. 이거 투자에 대한 단행한 관점을 생각해봤을 때 여러분들 오너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주면 되게 편해요. 어떻게 편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오리온의 그 사장인데 8,300억이라는 돈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연간 뭐 거의 일조에 간 육박하는 좀 모질라지만 근데 그렇게 투자했을 경우에는 계산이 섰다는 거죠. 어떤 계산? 내가 이 공장을 더 지어서 만약에 팔았었을 적에 더 잘 팔릴 것 같아. 이런 계산이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대규모 투자를. 그러니까 지금의 이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의미를 다르게 오너 입장에서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오리온의 그 업황에서 굉장히 전망적으로 밝게 보고 있고 돈을 벌 자신이 있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이 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리온의 이런 8,300억 투자 같은 경우에는 수요를 못 따라가는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매집비를 한번 좀 구해봤습니다. 매집비를 구해봤는데 BCC라고 등급이 났습니다. 근데 CC는 뭐냐면은 그냥 뭐 전체 창고라든가 아니면은 뭐 특정 창고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매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비율을 보면은 해당 구간 이제 3월 6일서부터 4월 16일까지 해당 기간 동안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도 금액은 277억이었어요. 277억이었는데 해당 종목의 그 성장성을 보고 매수한 사람들의 금액은 639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몇 퍼센트? 231%가 나온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급에서 잡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분석하는 방법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 매매 동향 그런 게 아니라 개인이 할 수 없는 그런 거래 패턴을 파악을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집비는 굉장히 좀 신뢰도가 있는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자, 오리온입니다. 오리온. 지금 현재 약간 정고점 부담은 있습니다. 정고점 부담인데 자, 오리온도 보시면은 지금 월봉에서 지금 정별로 이제 일봉에서 정별로 가고 있죠. 여기에 악재는 이미 좀 해결이 됐어요. 이 악재가 뭐냐면은 그때 이제 리가켄 바이오 이제 인수한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과자 만드는 회사가 바이오는 왜 인수하냐 해서 급락이 나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급락이 나온 이후에 이제 오랜 기간 뭘 했냐면 이렇게 횡보를 했죠. 횡보로 이제 기간 조정이라고 했는데 이 기간 조정을 잘 거쳤어요. 기간 조정을 잘 거쳤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급락으로 인해서 이 위에 물렸던 사람들이 뭘 해야 된다? 이게 물량을 던져줘야 돼요. 그래서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물량을 던지는 거죠. 특히 이제 이때 요 앞에 어떤 이슈로 해서 한번 거래량을 쏟았죠. 그래서 이제 요 앞에 있는 물량들이 어느 정도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된 상태입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에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가 좀 된 상태이고 리가켄 바이오 인수할 때 그 이슈의 그 악성 매도 대기 물량을 좀 해소한 상태고요. 매물대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대 차트로 좀 보면은 매물대 차트 한 121일 매물대 6개월 차의 매물대 차트를 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매물대가 밑에 깔려 있죠. 그리고 위에 있는 매물대는 굉장히 작은 매물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241자. 1년치도 보면 위에 매물대가 별로 없어요. 다시 120일 매물대를 봤었을 적에 이제 투자 전략은 일단 정고점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고점 부담. 정고점 부담은 뭐냐면은 여기 이제 물렸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12만 3,500원에 물렸던 사람들은 요 기간 동안 손해를 봤었잖아요. 한 10% 이상 마이너스 10% 손실을 봤는데 다시 이제 본전을 왔으니까 어떤 심리가 투영이 되냐면은 본전 왔다. 응? 본전 왔다. 이제 매도해야지. 그런 이제 심리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런 고점에서 매도 심리가 어느 정도 이제 소화가 된 다음에는 이제 주가는 다시 정고점을 돌파하는데 정고점을 돌파하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주가 상승의 길이는 상승한 주식은 상승의 길이가 그것도 크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하락폭에서 이 반 이상 요만큼만 빠지고, 그러니까 반 이상에서 빠지고 다시 올라가는. 응?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상승폭에서 절반을 거쳤을 적에 이 절반값 이상을 이렇게 다시 딛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은 이 안에 정고점을 돌파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오리온은 지금은 당장에 매수하지 마시고요. 추적을 하고 계시다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저점과 고점의 폭의 중간 정도 선을 그어놓고 이 위에서 3일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 정고점 돌파할 확률이 굉장히 클 겁니다. 업황도 괜찮고요. 성장의 모멘도 있고 그다음에 오리온은 미국에다가 그렇게 많은 양을 수출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이제 러시아라든가 아니면 동남아 쪽이니까 미국발 관세 무역 전쟁에도 크게 이제 타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KT와 같이 무풍지대, 관세 무풍지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 관심 있게 추적해 보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오리온이었습니다. 수출도 본격적으로 나가며 외국인들의 입맛도 사로잡고 있는 오리온인데요. 매집비도 200% 넘는 종목으로 확실함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관심 종목으로 등록하셔서 추적하시다가 전문가님이 알려주신 모양새 나오면 그때 한번 진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다음 키워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네. 오늘 커뮤니티에서 깜짝 선공개한 종목이 네. 있더라고요. 이제는 그 종목이 등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네. 이 종목 지금 진입하기 너무 좋은 자리인가요? 네, 진입하기 굉장히 좋은 자리죠. 이제 종목명은 이제 SM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서부터 바이오란다 엔터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올해 좀 실적이 좋을 거다. 이제 아티스트들이 올해 대규모 이제 복귀를 하면서 콘서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팬미팅을 통해서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는 그런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대부분 잘 갔죠. 근데 이제 JYP가 약간 이제 1분기 실적이 이제 좀 실적이 좀 안 좋다고 해서 빠졌는데 다시 JYP한테도 올라가고 바닥에서 중심 잡고 이제 올라가 있는 것 같고 이제 탑픽 종목은 이제 SAB죠. 그러니까 하이브, SM, JYP 엔터테인먼트 이게 세 개 중에서 그래도 가장 차트가 탄탄했던 종목이 바로 SM입니다. 일단 SM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때 이제 실적이 이제 대규모로 좀 턴어라운드가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NCT가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투어를 이제 소화하면서 이제 티켓 판매라든가 그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이런 IP를 가진 이런 엔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참 좋은 게 뭐냐면은 일단 아티스트들이 어떤 팬미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콘서트를 하게 되면은 그 판매 수익이 그냥 콘서트 티켓만뿐만 아니라 별도로 굿즈도 같이 판매하기 때문에 그런 부가적인 2차적인 수입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티스트의 활동이 수익으로 바로 이제 직결되고 또 점프가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M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뭐 태연, 에스파, 레드벨벳 뭐 여러 가지 아티스트들이 지금 이제 콘서트라든가 아니면 팬미팅에 지금 나오고 있고 그에 따른 MD 매출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갖고 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M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올라갈 것 같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이것도 결국엔 트럼프와랑 그렇게 크게 상관없지 않을까. 관세 전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로부터 약간 한 발 빠져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가지고 나왔고요. 이거 잠깐
매집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집비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약 123%. 그러니까 매도한 수량은 432억이 있는데 매수한 금액은 531억 정도가 되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좀 차트도 괜찮고 그래서 나왔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M 차트입니다. SM 요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일봉에서 눌림목이죠. 일봉에서 눌림목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120일 한번 매물대를 보도록 할게요. 이제 120일 매물대를 보면요, 가장 많은 매물대가 밑에 있죠. 가장 많은 매물대가 밑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그 가격대에 이 주식을 산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 왜 매물대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종목이 올라가려고 할 때 던진 악성 매도 대기 물량이 없다는 겁니다. 차트를 조금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요, 제가 항상 3일선 매수를 강조해 드리는데 어저께 3일선 안착했습니다. 어저께 이제 3일선 안착을 했고, 처음 안착했고, 오늘도 두 번째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3- 이제 두 번째 날인데 3일선 안착한 첫 번째 날하고 두 번째 날은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입니다. 왜냐면은 많이 안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차익 물량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SM 같은 경우에는 매수할 만한 그런 자리고요. 이제 손절 라인은 어디냐면은 항상 여러분들 3일선 안착은 3일선 안착하고 나서 여기를 항상 3일선 안착하고 나서 3일선 안착하기 전에 저점 여기를 손절 라인 잡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SM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수하셔도 되고요. 많이 올랐네요. 또 아까 제가 방송 나오기 전에는 1%였는데 5%까지 올랐는데, 자, 오늘 매수 타이밍이고 이제 손절 라인은 요 가격대인데 요 가격대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엔터에서는 SM 짚어주셨습니다. 방송 초기부터 전문가님이 엔터주 주목해 주신 거 기억하실 텐데요. 미국에서 불어오는 관세는 피하고 또 중국에서 불어왔던 이 한한령도 피할 수 있는 엔터주 계속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SM 3인성 안착의 두 번째 날인 만큼 매수 타이밍도 좋으니까요. 함께 추적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전문가님의 주도주 실시간으로 알아가실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하단 참고하시면 전문가님이 깜짝 선물 주실 수 있으니까요. 서둘러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의 테마바 종목은 어떤 게 있었는지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제2장 성공투자백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뽑아오신 종목들은 어떤 시각으로 뽑아오셨을지 전문가님의 노하우 배울 수 있는 명품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기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전문가님. 지난 시간에 공매도 이야기하다가 시간 관계상 좀 끊겼잖아요. 네. 그래서 저 일주일 동안 기다렸어요. 예. 전문가님 설명 들으려고. 오늘 좀 보충 강의 해주시겠어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공매도 대차거래 대차장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급하게 이제 종료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께 공매도 대차거래 대차장고 이거 가지고 이제 실제 차트 분석하고 어떤 종목을 접근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이거 잘 아시죠?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었던 주식을 5,000원까지 떨어지면은 빌려서 팔고 5,000원에 대갚으면은 나머지 5,000원에 차익이 되는 이제 그런 걸 말하고요. 이제 대차 거래는 이제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거래를 빌리는 걸 이제 대차 거래를 하고, 대차 잔고는 아직 그 진행 중인지, 그러니까 갚지 않은 상황입니다. 빌린 주식 아직 갚지 않은 상황을 대차 잔고라고 하는데, 이제 HTS에서 우리에게 지금 제공하는 거는 대차 잔고랑 이제 공매도거든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주식을 매수할까 말까 하는 걸 이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4x4라는 종목, 이제 그거는 뭐 대형주, 중소형주 다 가능합니다. 자, 이 보시면은 공매도가 이제 재개가 시작된 지가 언제냐면은
3월 30일입니다. 3월 30일 날 갑자기 보면은 공매도 쭉 줄어들어요. 이게 빨간색 여러분들 보시면 공매도 비율입니다. 비율인데 공매도 비율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그죠? 급하게 줄어들고 있죠. 일단 대체장고는 이게 늘어나고 이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 비율이 줄어들고 있고 대체장고는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일단 주식은 빌린 거야. 주식은 빌렸는데 공매도는 치지 않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은 주식은 빌렸어요. 주식은 빌렸는데 대여를 했는데 아직 공매도는 안 친 거죠. 오히려 공매도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상황 설명하면은 일단 빌렸긴 빌렸는데 실제로 공매도를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이제 공매도 비율이 언제까지 떨어지면 이때가 떨어질 때가 약 3% 밑에까지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주가는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죠. 만약에서 공매도가 이렇게 여기까지 급증했다라고 했으면은 갖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당했겠죠. 공매도 친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안 좋은 상황이 되었겠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대차장고랑 공매도 비율이 있는데 두 개 중에 같이 줄어든 게 제일 좋고 하나라도 급격하게 줄어들어야 돼요. 근데 저는 기준을 삼는 게 대차장고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보다 공매도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를 저 선호를 합니다. 자, DS 인베스트먼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급등하는 날이 언제죠? 급등하는 날 기준으로 봤었을 적에 자, 이때 이제 주가가 이때 급등하는데 급등하기 전에 보면은 공매도가 이때 다 10%까지 육박했다. 이게 10%입니다. 10%까지 육박했다가 어디까지 떨어지냐면은 이것도 한 3% 미만까지 떨어집니다. DS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이제 눈치 빠는 이제 큰 손은 알았겠죠. 이 종목 자칫 공매도 쳤다가는 난리가 나겠다 정말. 예? 그 결과 이제 줄어드는 그 결과 이제 공매도 비율은 줄어들고 근데 대체장고는 이렇게 수평으로 유지가 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대체장고랑 공매도 비율을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대체장고는 어떻게 보면은 선행적인 개념이지 실제로 액션이 일어난 거는 주가의 하락을 보고 액션이 일어난 거는 공매도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 비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 비율이 급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이상적인 거는 대체장고도 줄어들고 공매도 비율도 줄어드는 거죠. 근데 공매도 비율만 줄어들고 대체장고 유지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아직 공매도는 하지 않았지만 언젠가 이 주식을 내려올 때 대비해서 내가 한번 공매도를 치겠다라고 이렇게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요, 제가 이거는 이제 그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공매도랑은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건데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막 유증한다고 난리가 나고 막 그랬었을 적에 별로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유증이랑은 상관없는 종목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전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실적 부분이 이제 2배로 뛰죠.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대차장고는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죠. 이렇게 대차장고 줄어들고 있고 공매도 비율도 오락내락하지만 이 범위가 뭐냐면 이 범위가 5%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범위가 1%입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비율이 5%하고 1% 중간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5% 미만은 5% 정도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장고가 줄어들고 있고 공매도 비율이 이제 1%, 5% 줄어들고 있는데 횡보한다는 거는 이렇게 주가에 그렇게 커다란 영향을 주진 않는다는 분석이죠. 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보면 조금 다르죠. 어떤 게 다르냐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실전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실전인데 공매도 비율이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얼마큼 늘어나냐면 지금 여기가 어디쯤 되냐면 한 14%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들. 공매도 비율이 14% 정도가 돼요. 그 대체장고는 늘어나고 있다라고 했었을 적에 해당 종목의 공매도에 대한 그 스트레스는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태고 숏커버링을 기대하기보다는 추후에 공매도 상황이 좀 안 좋으면 공매도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힌트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아까 봤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이거랑 봤었을 적에는 저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더 낫다라는 거죠. LS 일렉트릭보다는 실질적으로 봤었을 적에. 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 오션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LS 일렉트릭이랑 이번에 또 하나 오션을 바로 비교해 볼게요. 대체장고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 오션은 자, 대체장고는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어쨌든 이거는 뭐 공매도 하려고 내가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공매도 비율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죠.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여러분들 이 하나 오션이 처음에 여기 공매도가 재개됐었을 적에 10.5%까지 급등을 하다가요. 공매도 비율이 지금에서 어디냐면은 약 공매도 비율이 약 2%대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어저께까지 나옵니다. 공매도 비율은 다음 날 오늘 거는 6시 이후이거든요. 그러면 LS 일렉트릭과 하나오션을 비교해 봤었을 적에는 지금
공매도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 있는 거는 하나 오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전력 설비주보다는 조선주 쪽에다가 지금 많이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선주에 수급이 몰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외국인 수급이랑 공매도 비율이랑 이렇게 자 믹스를 하시면은 지금 내가 이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것들이 이제 판단이 될 거라고 씁니다. 그래서 차트를 세팅하실 때 이 대차장고랑 그다음에 공매도 비율을 좀 같이 놓는 걸 좀 지금서부터는 보시고 그다음에 요거에 대한 해석도 좀 하시면서 주식 투자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예, 오늘 좀 시간을 굉장히 좀 할애를 해서 빠르게 전개를 했는데 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의 차트 이슈는 뭐다? 대차장고와 공매도율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고 또 하나 여기 이제 수급까지 들어오면은요 더 좋겠죠. 여기서 만약에 하나오션의 수급을 봐야겠지만 이 상태에서 하나오션의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이 수급이 더 많이 들어오면 굉장히 좋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를 비교해봤을 적에 한쪽보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1조를 매도하는데 기관 투자가 2조를 매수한다 그러면은 그건 더할 없이 더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대차장고 줄어들고 공매도 비율 줄어들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 쌍끌이 매수가 제일 좋고 만약에 한쪽만 들어온다 그러면은 매도 쪽보다 매수하는 쪽에 한 2배 정도 이상 들어왔을 때 해당 종목은 내려갈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많다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공매도, 대차장고, 대차 거래하는 방법들 만나봤습니다. 시장에 관심을 크게 받았던 종목들 비교해서 오늘 총정리해보고 실전평까지 만나봤는데요. 공매도 비율은 급감하고 또 대차장고도 줄고 수급은 늘어나는 그런 종목들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주식 성공백서 제3장에서는요. 대망의 히든 종목 공개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서 어떤 종목인지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매일 전석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이렇게 확실한 노하우들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전석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제3장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상승하는 우리 시장 안에서도 바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만 쏙쏙 뽑아 오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상승해 주면서 더 한 번 더 상승해 줄 수 있는 종목들 좀 눈에 보이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종목은 또 종목명을 얘기할 뻔했네요. 자, 여기 차트를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하는 일은 뭐냐면은요. 일단은 AI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AI는 뭐냐면은 그 병원에 가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병원과 같은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라든가 의료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의료 항공보다는 우주 항공 쪽에다가 이제 테마를 하나 입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어떤 소재를 이제 부품을 이제 제공하는 이제 그런 하나의 성장 테마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당 종목이 지금 꾸준하게 올라왔는데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의 AI 플러스 우주 항공 이게 서로 맞게 다른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어떤 자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 자회사가 있는데 자회사가 어떤 그 미국에다가 이제 납품을 할 수 있는 우주 항공 산업화는 납품을 할 수 있는 1차 벤더로 딱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었고 그러면서 또 하나 어떤 회사를 합병함으로써 드디어 이제 이런 AI와 이제 방산 우주항공 쪽도 이제 2개 포트폴리오를 가질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트가 또 이제 올라가고 있고 오늘 1%대 제가 말씀 좀 드렸었는데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 9%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로켓 발사체에 들어가는 특수화학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고 바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요즘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들의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정배열입니다. 예, 정배열. 옆집에서 누가 짓던 말던 간에 나의 길을 가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더 안전하고 지금의 이때가 한 1.0%가 올라간 상태였는데 지금 아마 더 8에서 9% 올라간 상태입니다. 굉장히 이제 정배열로 잘 올라가고 있고요. 잠깐 이때 트럼프 이슈 때 빠졌지만 다시 빠르게 복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가격의 탄력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주봉입니다. 이제 주봉하고 일봉하고 제가 이제 책에서 썼던 내용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큰 강물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큰 강물이 이렇게 이쪽으로 만약에 큰 강물이 이쪽으로 간다고
이제 강물의 흐름이 이쪽에 가는데 만약에 시냇물이 있잖아요. 시냇물이 이쪽에서 시냇물이 만났었을 적에 이 시냇물은 어디로 갈까요? 시냇물의 흐름은 강물 따라서 가겠죠. 이 강물에 해당하는 게 주봉이고요. 시냇물에 해당하는 게 일봉입니다. 지금 이게 여기 보시는 거는 뭐냐면 주봉입니다. 주봉. 주봉 차트를 보시면 어떤 흐름입니까, 여러분들? 올라가는 흐름입니까? 내려가는 흐름입니까? 예, 올라가는 흐름이죠. 예. 큰 흐름은 올라가고 있고 요 며칠 약간 트럼프 이슈 때문에 글로벌 이슈 때문에 약간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빠진 거고 큰 흐름은 올라가는 종목이다. 1,000원대였던 종목이 지금 한 8,000원대 올라가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합니다. 이건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만 말하면 설명이 안 되고요. 반드시 성장성도 얘기해야 되는데 성장성도 어느 정도 담보가 된 종목이고요. 매집비가 가장 매력적입니다. 매집비가 CAA입니다. CAA.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전체 창구에서도 이 종목을 골고루 사고 있고 또 특정 창구에서 엄청나게 이 종목을 사 모았어요. 그래서 CA라는 등급이 나왔고요. 주포는 하나증권과 부국증권입니다. 이 종목에서 꽉 잡고 있고 약 거의 한 100억 정도 넘게 이 종목을 좀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종목 성장성도 있고 매집비도 있고 뭐 여러모로 뭐 이슈도 있고 괜찮은 종목이라서 갖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 정책주를 엮이면서 관심받았던 의료 AI 받고 여기에 더해서 우주항공까지 얹어진 종목인데요. 이렇게 굵직한 업종들만 다루고 있는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도 급등해주고 있는 이 종목 더 오르기 전에 서둘러 알아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 커뮤니티에서 선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주식 성공백서도 만나보겠습니다. 제1장 성공 종목에서는 KT, 오리온, SM 만나봤습니다. 다음으로 제2장 성공투자 백서에서는 공매도, 대차거래, 대차자고 분석하는 시간 가져봤고요.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은 미국의 글로벌 민간 우주항공 발사업체양 수주를 진행하고 있는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주식 성공백서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전석 전문가님과 함께했던 목요일이었는데요. 꿀팁들 잘 담아가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